저기요, 사장님 계신가요? 좋은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나와서 밀가루를 뒤집어 썼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은 안 계시나요? 사장님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사장이다 이놈아. 무인 스타일.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역시 이 글은 문제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선생님, 제가 이 글을 다 읽어봤는데 딱히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명확하게 이전 문제처럼 확실하게 이게 문제다라고 등장하진 않지만 어떤 점이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지 딱 글을 읽으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 그것도 강한 어조로 나오면서 이 글의 주제를 드러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형식의 강한 어조가 나오나요? 마지막에 명령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강한 어조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여기에는 강한 어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명령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문이라는 것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이야기하죠. 여러 개의 명령문이 나오는데 그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if부터 형광펜을 바로 하면 be sure부터 pitching in까지, 그리고 come into부터 help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if로 시작하지만 jump in without asking으로 끝나는 이렇게 명령문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결책이 나올 거고 그게 주제고 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먼저 읽어보고 정답이 뭔지 확인해 볼까요? Be sure, 여기 뒤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를 명심하라, that 이하는 반드시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You aren't above doing the work and pitching 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abov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비동사는. 그러니까 너는 뭐뭐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doing the work and pitching in입니다. doing the work는 그 일을 하는 것 위에 있지 않다. pitching in은 협력하는 것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be sure that 명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하고 협력하는 것 또한 너의 일임을 명심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나 역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come into your workplace 역시나 명령문입니다. 너의 직장에 나오라. And ask how you can help. 그리고 어떻게 네가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이죠. If it's clear your team is in the whiz. 자, 여기 in the whiz는 어려움에 처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팀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clear, 분명하다면 jump in without asking. 묻지도 말고 jump in, 뛰어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노란색으로 이 표시한 부분을 통해서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노란색 형광펜을 한 부분하고 일치하지는 않아도 다른 선택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선택지를 읽어보면 1번밖에 정답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인 스타일. 자, 이 글을 처음부터 보기 전에 이 글에서 살펴봐야 될 어법 요소, 언어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가정법 과거 완료, 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바로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합, 관계, 대명사가 등장해요. 여기선 특히 whatever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건 또 뭔가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습니다. 바로 이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개념으로 분사가 나옵니다. 분사인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동사에 ing 또는 ed를 붙여서 다시 말해 pp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현재 분사가 되고 과거 분사가 됩니다. 역시나 이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면 무인 스타일. 자, 그러면 이 큰 틀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My business partner Charles and I
나의 사업 동반자, 사업 파트너인 찰스와 나는 embrace는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받아들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떤 껴안을 대상이 없으면 어떤 개념을 껴안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the servant leader's way. 자, 서번트 리더의 방식을 받아들였답니다. of doing things.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 그 다음 볼게요. in other words 나오는데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죠? 그냥 다시 말해서 라는 부연의 기능이 있는 표현 아닌가요? 그래요. 이 표현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자가 in other words를 쓰고 뭔가를 다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앞에 나온 개념이 어려워서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어쨌든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필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nothing was beneath us. 자, 어느 것도 라고 읽어요. nothing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was 있지 않다라고 해서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하면 됩니다. beneath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in other words 다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servant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서번트 리더라는 건 어떤 리더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알기론 자신의 직원들을 사장처럼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리더십이 쌤한테는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고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서번트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We led by example. 자, 우리는 led 이끌었습니다. by example이니까 예시, 다시 말해서 본보기에 의해서 이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and did work 하면 일을 직접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먼저 그 일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en이 나오고 있습니다. when 나오자마자 쌤이 첫 번째 시간인가부터 벌써 얘기했잖아요. when, if는 예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설명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번트 리더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When any new salesman, 어떤 판매 직원이 came into the store,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 이제 문을 열고 무언가를 판매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He would look around. 그가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would 다음에 동사 one 둘러봤고요. 그리고 notice,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찰스를 발견했는데 찰스는 이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현재 분사가 나옵니다. polishing. polish는 뭔가를 윤인하게 막 닦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polish 자체가 광택제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찰스가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온 거예요. 반짝반짝 뭔가를 닦고 있었어요. 뭘 닦고 있었냐면 some corner of the floor. 그러니까 바닥의 어떤 구석을 반짝반짝 닦고 있는 그런 찰스를 목격하고 알아차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알아차렸냐면 나를 알아차렸는데요. 이번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네, 과거분사 covered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covered는 내가 무언가를 덮은 게 아니라 덮여진 거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flour는 밀가루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덮여진 나를 목격한 거죠. 그리고 assumed, 자, 세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The decision maker was not present. 여기 assume 뒤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that 이하를 생각한 건데 decision maker라는 것은 의사 결정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뭔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그래, 사장이죠. 사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인 스타일. 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He would then hand off. 여기서 는은요, would가 되겠어요. would.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는 의미를 갖고요. then은 그런 다음이니까 hand off는 무언가를 건네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hand만 있어도 건네주다인데 off가 쓰인 이유는 off는 여기서 강조형입니다. hand 뒤에 부사가 붙어서 이렇게 구동사를 이룰 경우 대부분 다 강조형이라는 거 챙겨두시고, 자, 무엇을 건네냐면 whatever부터 me까지 여기에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whatever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whatever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he was selling to me. 그가 나에게 판매하려는 그것을 건네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없으니까 종업원, 뭔가 바닥을 닦고 있는 그에게 판매할 수는 없으니 사장님에게 이 물건 좀 혹은 이 팸플렛 좀 건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And say, 그리고 말합니다. Can you give this? this라는 것은 whatever부터 me까지의 이 물건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을 to the owner, 사장님에게 좀 줄래요? 그러니까 건네줄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사장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벌어진 에피소드죠. 그럼 이걸 문제점이라고 봐야 하나요? 조금 애매한데요? 맞아요. 이게 명확한 문제점이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장님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필자의 의도가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Now, 여기서 now는 그냥 추임새예요. 자, if Charles and I, 찰스와 내가 had remained, 자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머물렀다면 어디예요? In the bakery, 빵집에 매우 오래 머물렀다면 we wouldn't been able to, 그 다음에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동사 have pp의 형태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는 뭐뭐 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건데 첫 번째 grow 그리고 두 번째 scale입니다. grow는 성장하는 거고 scale은 확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확장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이 베이커리, 더 베이커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더 베이커리라는 것은 잡일을 이야기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닥을 닦거나 밀가루에 뒤집혀 있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 매우 오래 머물렀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법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빵집에서 잡일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확장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자가 여기에 이 말을 넣은 이유는 앞에서 마치 서번트 리더라는 것은 계속 잡일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So I'm not saying,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 대시 생략된 대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You should be sweeping the floors forever. 너가 여기서 sweeping은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 바닥을 영원히 닦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필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자가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 이 부분도 형광펜을 사진해야 됩니다. It's more about modeling what's important. 자, 그것은 더 뭐에 관한 것이냐면 모델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뭘 모델링하냐? 여기서 모델링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What'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로서 뭔가 계속 바닥을 닦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무엇이 중요한지 몸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f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cleanliness, 깨끗함과 and details, 세부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면 be sure, 자, that 이하를 명심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비주얼부터 피칭인까지가 실제로 몸소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깨끗함과 세부적인 것들이 중요하면 그것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저렇게 어버브라는 표현을 통해서 쓴 것이 아름답습니다. 마치 언어의 마법이라고나 할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 서번트 리더십과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서번트 리더십은 어떤 집단의 대표가 직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리더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무인쌤도 약간 그 서번트 리더십의 상징.